30일입니다. 네, 영화 속에서 무한 코믹함을 보여준 강하늘 씨. 특히 강하늘 표 찌질한 연기가 압성이라고요. 아, 연기 참 잘하죠. 네, 그렇죠. 그 강하늘 씨가 사실 되게 잘생겼잖아요.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아주 그냥 뭐 찌질하고 정말 좀 다들 누구신데? 평소에 그런 모습과는 너무 다른 그런 걸 많이 보여줬는데요. 여기서 변호사 정열 역할을 맡았어요. 근데 강하늘 씨가 좀 코믹 연기를 지금도 많이 했었지만 또 이번에는 더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코믹 캐릭터의 탄생을 알리면서 좀 열연을 했습니다. 근데 이번에 좀 자기가 한 연기에 대해서 누구나 찌질한 면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.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찌질해야 되나?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 캐릭터 연구를 하던 당시에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. 네, 강하늘 씨의 연기력은 뭐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잖아요. 이번 찌질한 연기를 통해서 그에 더 빛을 봤습니다. 이 30일 손익분기점을 넘으면서 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요? 톡톡히 하고 있죠. 사실 개봉 당시만 해도 당시 제작사 대표도 우리가 체하면서 굉장히 떨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뭐 100억대, 뭐 100억 원대, 200억 원대 제작비, 블록버스터 영화들 많고 요새 누가 로맨스를 봐 이랬는데 저희 코미디 영화입니다. 코미디예요. 이렇게 강조했는데 크게 통했던 것 같아요. 사실 4분기 영화 중에서 200만 넘은 유일한 영화, 214만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손익분기점이 160만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손익분기점 훌쩍 넘어서 효자 노릇하고 있고 11월 22일 기준 볼 때 올해 한 해 2024년 통틀어서 손익분기점 넘은 영화가 단 4편입니다. 1000만 넘은 범죄도시 3, 500만 넘은 밀수, 그리고 영화 잠 있었고 요 30일이 딱 4편이 올해 흔히 말해서 좀 흑잔했다. 대단한 흥행입니다. 한마디로 이제 본전 건졌다. 이런 네, 건데 그렇죠. 이렇게 흥행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? 네, 아무래도 요즘 관객들은 좀 확실한 컨텐츠가 아니면은 좀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좀 요즘에는 SNS나 뭐 온라인 같은 데로 영화 리뷰가 굉장히 실시간으로 또 올라오기 때문에 또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. 근데 또 이번에 최근에는 좀 극장가에서 장르가 너무 무거운 그런 내용보다는 약간 가벼운 그런 뭐 로맨틱 코미디 이런 게 좀 대세이기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또 이 내용이 이혼을 앞둔 부부가 사고를 당해서 동반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감을 좀 자아냈고 많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줬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세요. 네, 눈호강 안 하면 반칙. 두 번째 영화는요, 싱글인 서울입니다. 싱글인 서울은요, 정말 혼자가 좋은 한 남성과 혼자는 너무 싫은 여성이 싱글 라이프에 관한 책을 만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웰메이드 현실 공감 로맨스입니다. 야, 제가 이거 영화 예고편 봤거든요. 근데 뭐 이동욱 씨가 그렇게 쳐다봐주면 누가 싱글을 하겠어요? 그렇지 않아요, 여러분? 맞습니다. 사실 정말 그 앞에 밥 먹는데 혼밥 하더라고요. 그 앞에 가서 먹고 싶고. 그 논술학원 어디입니까? 제가 등록해서 이제라도 이 나이에도 논술 듣고 싶은 그런 논술 강사 역할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광대 승천하고 정말 가슴이 설레더라고요. 사실 생각해보면 2년 전에요. 딱 2년 전 겨울에 해피 뉴 이어라고 그때도 이동욱 씨가 겨울 따뜻하게 우리 또 대한민국 여슴 좀 흔들어 줬는데 다시 2년 만에 요번에 다시 한번 이 겨울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. 지금 싱글이신 분들 혹은 싱글이었던 분들 뭐 따질 거 없습니다. 그냥 이동욱 씨 앞에 또 물론 남자분들은 임수정 씨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보는데 저 그래도 여자기 때문에 이동욱 씨 얘기만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뭐예요? 네, 아무래도 뭐 이동욱 씨, 임수정 씨 외에도 다양한 싱글 캐릭터들이 여기에 나오거든요. 그래서 좀 그 캐릭터들을 통해서 느끼는 뭐 재미와 설렘이 있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익숙하지만 새로운 서울을 보여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근데 어제 이동욱 씨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동욱 씨도 자기가 서울에 오래 살았지만 굉장히 이제 좀 촬영을 하면서 서울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싱글인 서울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울이라는 도시의 역동성과 좀 오랜 것들이 잘 보존되어 온 아름다운 모습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실제로 영화에서는 뭐 고궁이나 남산, 광화문 이런 서울의 아름다운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관객들에게 눈호강을 제공합니다. 네, 뭐 영화 싱글인 서울, 뭐 배우들의 눈호강뿐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. 아까 30일이 로맨틱 코미디 영화였잖아요. 물론 저 코미디가 강한 로맨틱 코미디였는데 요거는 이제 또
제대로 정통 로맨틱 코미디 영화거든요. 나 30일 재밌게 봤는데 그거 좀 한 번 더 볼까?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제가 하나 더 기대 포인트 말씀드리면 건축학개론 기억하시죠? 네. 그 로맨스 영화의 명가 이 명필름에서 공동 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또 믿고 봐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올 겨울에 조금 춥다 연인이 있어도 춥고 없어서 더 춥다 이런 분들 다 극장에서 만나요. 네, 세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. 네, 눈호강 안 하면 반칙 세 번째 영화는요. 서울의 봄입니다.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입니다. 네. 영화 서울의 봄. 12.12 반란 이게 처음이죠? 이걸 소재로 한 게? 맞습니다. 12.12 반란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? 이거를 영화한 건 처음이에요. 사실 이제 그러면서 더 일찌감치 관심을 모았는데 김성수 감독, 연출을 맡은 김성수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상상입니다. 상상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전두환 씨 역할도 전두환이 아니라 이름도 전두광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상상을 했다고 하는데 영화 보시면 정말 저랬을 것 같아. 그래서 그런 군사 반란이 일어났구나. 이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스크린에 당시에 긴박했던 현장뿐 아니라 심리전 그게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네. 영화 서울의 봄 눈호강 포인트는 저는 그 주연 배우들의 연기 대결이 아닐까 싶어요. 일단 황정민 씨랑 정우성 씨 그리고 뭐 이성민 씨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정우성 씨랑 황정민 씨가 여기서 대립각을 세우는 역할이거든요. 근데 굉장히 영화를 보시면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. 김성수 감독님이 정우성 씨한테는 물 같은 역할 그리고 황정민 씨한테는 불 같은 역할을 이제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대요. 네, 정우성 씨는 신념을 지키는 군인인 수도경비 사령관 역할을 맡았고요. 황정민 씨가 그 정우성 씨와 대립각을 세우는 굉장히 권력을 향한 탐욕을 드러내는 전두광 역할을 맡았습니다. 그래서 이 두 분의 강렬한 연기가 굉장히 영화의 몰입도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서울의 봄을 보기 전에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있었잖아요. 네. 이거 한번 보고 가면 또 더 재밌을 거라 그래요.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남산의 부장들이 12.16,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일에 대한 또 밤에 대한 얘기잖아요. 이게 이제 이 서울의 봄이 12.10인데 남산의 부장들 12.16에 끝나고 몇 시간 그 뒤,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2.11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얘기다 보니까 그거 이제 보고 가시면 이해도 좋지만 마치 이렇게 싹 우리 현대사를 조금 재미있게 상상으로 팩션이라고 하죠. 아우르실 수 있을 것 같고 김성수 감독도 얘기를 합니다. 나도 그 영화를 좀 의식하지 않을 순 없었다. 좀 연장선상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기회에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. 어제를 보면 오늘이 보이고 또 오늘을 보면 내일이 보이니까요. 그런데 우리가 이게 눈호강이었잖아요. 정우성 씨 얼굴에 집중해서 보셔라. 요 얘기 또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겠습니다. 저는 며칠 전에 정말 서울의 봄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아직 개봉을 안 했더라고요. 근데 오늘 제가 개봉한 걸로 맞습니다. 알고 있어요. 네. 아니 시사 현장에 갔는데 네. 세상에 지금 50대 이제 접어든 정우성 씨 이거 반칙이더라고요. 멀리 있는데 혼자 뒤에 조명도 한 줄 알았어요. 아니 얼굴에 비비 하나 발랐는데 그럴 수가 있나? 아직도 그렇게 잘생겼더라고요. 정우성 씨 보러 꼭 가겠습니다.